안녕하세요. 협착증과 섬유근육통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웰레이징 한솔 원장입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다 결국 수술까지 하신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FBSS,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한글로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2018년 에이시안 스파인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FBSS란 외과적인 개입, 즉 척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지속적인 척추 통증 혹은 원인 불명의 요추 통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불안, 우울증 및 기타 정신과적인 증상이 동반되거나 수술한 부위에 섬유화가 생기거나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말기 협착증이나 추간판 파열로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받긴 했는데 FBSS라는 진단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종종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다시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의 엑스레이나 MRI를 보면 예전에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보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저는 왜 아프죠? 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술하고 난 뒤에 아프지 않으니 오래 앉아서 운전을 다시 하거나 그 전에 했던 운동을 다시 똑같이 하거나 등산, 계단 보행과 같은 행동들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다시 통증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FBSS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수 존재하겠지만 수술한 뒤에 나타나는 통증은 교정되지 않은 삶의 습관과 행동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FBSS 환자분들의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맘먹고 수술을 하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이 나타나니 당황스럽고 또 수술을 해야 하나 라는 갈등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FBSS를 진단받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2022년 3월 28일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체계적인 문헌고찰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문헌고찰 논문은 기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여러 논문을 취합하여 논문들의 결론을 조금 더 신뢰가 높은 결과로 도출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총 7편의 기존 작성된 논문들을 통해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전침 치료가 통증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FBSS로 통증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침 치료는 침치료를 받을 때 침병, 즉 손잡이에 전기 도자를 연결하여 전류를 통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흔히 하지의 마비나 저림, 근력 약화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 다리에 위치하는 족삼이나 현종, 양은청 혈자리에 침치료를 시행한 뒤에 전기 자극을 강하게 걸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FBSS도 수술한 뒤에 나타나는 통증인 경우가 많으므로 한의학적으로는 허증 그리고 리증으로 진단하게 되며 이때에도 침을 경혈 깊이 자입하여 전기 자극을 다소 강하게 걸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거 있는 고찰 방법으로 밝힌 논문의 결론이기에 FBSS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재수술이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보기 전에 우선 전침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앞서 밝혀드렸던 것처럼 FBSS에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와 재활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앉아서 하시는 분들, 등산이나 계단 보행을 내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쪼그려 앉아서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더라도 다시 통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앉고 서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난 뒤에 수술하기 전보다 일상생활에서 더욱 조심해야 통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 협착증과 섬유근육통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웰레이징 한솔 원장이었습니다.